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위클리 이제 매주마다 만들어서 이제 보내드리는데요. 이 위클리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위클리 요번 주 11월 4주차거든요. 일단 그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주로 타겟으로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과 다르게 2019년,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소득부터 이제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이제 종합소득세부터 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게 되면 이제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는 거.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어차피 지금 원래는 월세 소득이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 미만에, 기준시가 9억 미만인 애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과세가 적용이 됐는데, 이제 그게 전부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거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요. 일단 미등록 시에는 필요경비 50%밖에 공제를 못 받는데, 등록을 하시게 되면 필요경비 60%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 수익 금액이 월세 수익 금액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전부 다 세금을 내시는 게 아니라 연간 합산해서 2,400만 원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60%만 60%가 필요경비에서 공제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가 미등록할 땐 200만 원인데 기본공제가 등록을 하시게 되면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게 훨씬 더 세금을 좀 줄일 수 있고, 게다가 만약에 다른 소득이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좀 종합소득 가산이니까 좀 부담이 되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4%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소득이 없다라면 사실 그냥 종합과세 신고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로 인한 건보료라든가 이런 건 따라올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유의하셔서 웬만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내년 6월부터는요,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좀 문제가 복잡해지죠. 신용카드로 납입한다는 건 더 이상 그 월세 소득을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문제가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득공제 이게 항목이 뜨죠. 그러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 훨씬 더 이득인 거고, 게다가 요즘에 거의 신용카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웬만하면 좀 신용카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월세를 누락하거나 이런 일은 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임대인 입장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월세를 계속 받는다는 거는 이제 계속 이체해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한 일주일 지연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부담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카드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게끔 내년 6월부터 바뀐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앞에 이렇게 배치해 놓은 이유는 딱 그거 하나죠. 어차피 신용카드로도 납입하는 게 이제 대세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이제 세정의 어떤 세금을 걷는 징수하는 시스템 자체가 고도의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월세를 누락하거나 해서 좀 소득을 가져가는 건 이제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차피 하실 거 빨리 저희 하시는 게 사업자 등록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말 들어서 많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초과 배당이나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러려면 자녀가 이제 주주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하셔야 되는데, 특히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세법상 평가 기준을 좀 준수하셔야 됩니다. 일단 손익가치 평가는 직전 3개년이고요. 이거는 준수하시겠지 했는데 제가 겪은 사례를 보면 그러지 않더라고요. 세무사님이 주식을 평가를 했는데, 얘를 물론 합병입니다. 합병인데 합병할 때 주식을 평가를 했는데 직전 3개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올해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바로 이제 조사가 나와서 검증을 해서 다시 경정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산가치 평가를 할 때요. 자산가치 평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시가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인에 부동산이라든가 토지, 건물 이런 게 있다라면 사실 기계장치 이런 거는 장부가대로 평가하셔도 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다 시가평가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진행했던 사례 중에 세무사님이 주식평가를 하셨는데 이거를 좀 장부가 평가를 안 하고 장부가 평가를 하고 시가평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시 경정을 하게끔 세무서에서 해서 인별로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을 했던. 그러니까 보통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증여자산 공제 한도라든가 아니면 세율을 맞춰서 하는데, 이때 이제 가격이 조금 뭐 잘못되거나 추가로 더 나오게 되면 당연히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이걸 아주 정밀하게 본다. 그래서 웬만하면 평가도 정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혹시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장부가 평가해도 됩니다. 뭐 아이 뭐 이 정도 규모면 그냥 액면가로 하셔도 됩니다. 안 됩니다. 웬만하면 법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그럴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태까지 나갔던 위클리에서 다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세수가 부족해지고 있고요. 엔티스 시스템 때문에 이젠 국세청도 모른 척 할래야 모른 척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회가 점차 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도 명확하게 준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CEO 리프트 4주차, 11월 4주차도 역시 활용 많이 하시고요. 이걸 통해서 고객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될 메시지는, 이제 세금 더 이상 탈루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내셔라. 그리고 원칙적인 방법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라. 이런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